자, 15회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흐름으로 보아 역시 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겁니다. 풀기 전부터 순서 문제네, 삽입 문제네 짜증내 하지 마시고요. 예, 무조건 논리적 근거 하에 들어갈 자리가 명확해지면 그게 정답입니다. 예, 자꾸 느낌대로 풀라고 하다 보니 여기에 들어갈지 여기에 들어갈지 우왕좌왕하지만 명확한 이유가 되면 네, 정확하게 저 자리에 저것이 들어간다라는 지문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문제를 맞춥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정확하게 가야 돼요. 차라리 뭐보다는 스크래치 하는 것보다는 뭘 통해서 그들의 초기 의견을 통해서 뭔가 흠집, 뭔가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는 뭐 때문에 이미지가 더 명확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잘못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cling to가 돼서요. 어디에 집착하다, 따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cling to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어느 쪽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잘못된 뭔가가 이미지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나와야 되겠고요. 이미지가 뭔가 명확해져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또 여기서 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항상 지금 얘기하는 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합한 것을 고르기 때문에 그들의 처음에 의견이나 혹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또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하나의 실험에서 조사자들은 투영했어. 그림 하나를. 얘는 완전히 포커스의 초점의 바깥에 있었대. 초점이 안 맞춰진 거야. 키워드 무조건 가야 된다. 픽처로 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포커스 자체가 안 맞춰져 있다는 거죠. 포커스의 바깥에 있다니까요. 또 슬라이드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뭐 했어? 더 날카롭고 더 날카로운 초점을 맞춰줬다는 뜻이니까 슬라이드가 똑같은 말이 픽처리 되겠죠? 그 다음에 포커스가 샤퍼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포커스가 맞춰져 가게 됩니다. 그 참여자들은요, 지시 받았어요. 추측하라고. 무엇을 그 그림이 보여줬는지. 그리고 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미지가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명확하게 잘못됐다 되었을 때 그들의 초기 의견을 여기서 스크래치가 정정하다의 뜻이 될 것 같네요. 뭔가 스크래치를 내는 것보다 정정하기보다는 그들이 그거를 그냥 고소했다잖아요. 자, 눈에 띄게 개개인들은 뭐 했어? 첫 번째인 사람들은 생각했지. 그들이 알기에 그 그림의 정체성이 마지막일 거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했던 것이 마지막이었었던 거라고. 네, 해석이 잘 돼야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네요. 이건 좀 여러분들이 확실히 고3은 고3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든 게 관계대명사가 얘를 꾸며주고 얘가 주어고요. 표시 한번 해줄까요? 얘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얘가 보어고요. 그러면 처음이었던 사람이야. 첫 번째 사람이야. 생각하기에. 대처 생략돼 있고 그들이 알았어.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를, 그 그림의 정체를 그들이 알았다라고 생각했었던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개개인들은 마지막 사람이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확인했던 마지막 사람이었대요. 왜 그래? 라고 물어봤더니 얘는 답은 너무 쉬웠다. because 왜냐하면 걔네들의 초기 의견에 통해서 스크래치, 물은 뭔가 수정하기보다는 어떨 때 이미지가 좀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점차적으로 내가 잘못 봤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걔네들이 어떻게 돼? 초기의 의견을 뭔가 수정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그것을 집착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내가 이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틀린 거야. 이게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였다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마지막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뭐해? 이 확인했었던 마지막 사람들이 더 명확해졌지. 왜냐면 포커스가 흐렸다가 점점 맞춰졌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포커스가 뒤로 갈수록 더 맞춰져 가는 거니까 뒤로 갈수록 더 성공적인 거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적이지가 않았던 거죠. 왜냐면 흐릿한 상황에서 봤으니까. 근데 이게 점점 명확하게 맞춰가면서 자기가 잘못했네라고 해도 자기 의견을 계속 고수하게 된다고.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 때문에 얘는 정답은 아주 그냥 쉽게 나왔어요. 정답은 4번으로 가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갑니다. 디아돌레프에서 나머지 반은 배우는 사람의 나머지 반이 여기서는 디아돌이 냄새가 나네요. 왜냐면 앞에가 반이 나왔겠고 그 다음 나머지 반이 나왔으니까요. 그 그림을 연구했는데 랜덤마이즈드 패션이 돼서 임의적인 패션은 유행이죠. 여기서 하나의 패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임의적인 방법으로 그림을 연구했어요. 뭘 가지고? 주어진 예술가의 그림을 가지고. 얘는 인터워븐이 돼서 밑에다 쓰세요. 인터위브라는 뜻이 되겠고요. 동사 원형은 상호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얽히고 설키다는 뜻이에요. 상호 연결되다. 다른 화가들의 그것 사이에서 여기서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주어진 화가의 그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화가들의 그것들 사이에서니까 얘가 바로 페인팅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나머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네요. 나머지 반에 뭔가를 배우는 애들은 랜덤하게 된 패턴으로 그림을 공부했고요. 이 그림은 주어진 화가의 그림들과 그 다음에 다른 화가의 그림을 무작위로 추출했다라는 게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도 해석하는 거가 무조건 순서하고 삽입이 어려운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이 직독직해를 정확하게 독해를 해야 되는데 정확한 독해가 안 되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죠. 왜냐면 순서하고 삽입은 로직으로 풀 수가 없는 구조가 되잖아요. 왜냐면 키워드 나가다가 이 키워드하고 명확하게 연결되기가 좀 애매한 거지. 왜냐면 선생님 로직 방법은 얘하고도 연결되고 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얘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표현이야. 그래서 순서는 순서대로 삽입하고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밖에는 역시 여러 가지 방법이 없게 됩니다. 됐죠? 자, 상상해 봐라. 되는 것이 어디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수업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래. 그리고 가진다라 해야만 한다고 배워야만 돼. 다른 예술가들의 스타일을 배워야만 된다고 상상을 해보자. 빨리 넘어갈게. 예술가의 수업이 있는데 예술 감상 수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예술가의 스타일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전통적인 티칭 방법은 접근하는 건데 작품에 접근하는데 각각 예술가들의 작품을 separately 키워드입니다. 분리돼서 이 화가 작품 접근, 이 화가 작품 접근, 이 화가 작품 접근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해서 이렇게 해야 한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이 글이 어떻게 됐어? 주어진 화가와 다른 화가들의 그림을 짬뽕시켰잖아. 여기서 그림, 여기서 그림, 여기서 그림 나눠서 나머지 반을 공부했다는 뜻이니까 그걸 내가 첫 번째 여기 문장 삽입 문장에 들어가는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환상적인 연구에서 participants were tasked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배우는 건데 12명이 예술가들의 스타일을 어디에 근간을 두고 보는 것에 six sample paintings per artist 한 명의 예술가당 6개의 작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로 했대요.
그래서 그 실험에서는 반이 나왔네. 러너들이 페인팅을 가졌는데 in the block 이제 블락별로 가졌나 봐. 한 명에 6개, 6개 뭐 이런 식으로 가졌겠죠. 여기에는 네. Six Paintings 피카소 작품 여기 있잖아. 한 명당 6개씩이 있네. 그쵸? 당신이 피카소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을 말하자면 나우드에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 하자면 뭐뭐 하기에 때문에 Let's move on 그 다음에 미로로 나가는 거야. 피카소 배우고 6개 그냥 보고 그 다음에 미로로 나가는 거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요. 나머지 반은 이렇게 배웠겠죠. 여기까지 됐죠? 네, 정답은 5번. 얘는 체크해 주시고 얘는 맞춰 주셔야 되죠. 문제가 어렵진 않았습니다. 모든 참여자들이 후에 어떻게 보여줬어. 1년에 새로운 그림들이 보여졌는데 이런 화가들의 걔네들이 본 적이 없어요. 뭐 하는 동안에 배우는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요청 받았죠? 뭐 하라고 확인하라고 그 예술가가 누군지 확인받으라고 했을 때 그 그룹은 봤어. 뭐를 이렇게 다 연결된 배우는 세트를 봤던 학생들은 훨씬 더 잘 확인할 수 있었대. 끝. 여기까지. 어려운 포인트는 없었습니다. 2번 정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3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삽입 문제입니다.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자, conversely가 돼서 반대로란 뜻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과 반대 얘기가 나오겠죠. 더 리뉴가 돼서 새롭게 경신된 어떤 관심은 유전학에서의 관심은 이끌어왔는데 어느 쪽으로 이끌었냐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인지를 이끌었고 거기서는 있었어요. 많은 야생 식물들과 동물들이 있었어요. 얘는 흥미롭고 유용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사용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함을 위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을 위한 키워드를 많이 고르는 연습을 하면요. 네, 얘가 가려집니다. 왜냐하면 얘가 대조적으로 반대로란 얘기를 하고 여기서 키워드는 많은 야생 동물과 식물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목적은 뭐한다? 굉장히 유용한 유전학적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대조적인 게 나온 거예요. 그럼 앞에서는 뭔가 다양성이 없고 뭔가 유전적으로 이런 것들이 쓰임의 용도가 없을 거라는 거를 약간 예측해보고 난 다음에 일로 넘어가야 돼요. conversely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유전공학은 따라오게 되는데 뭐에 의해서 복제에 의해서 따라오게 되는 유전공학은 디스트리뷰트 분배인데 많은 아이덴티컬 애니멀과 플랜트가 돼서 일란성 동물과 식물들을 분포시켰어. 디스트리뷰트 이게 때때로 보여주는데 뭐로서 위협이래. 자연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래. 그 왜 위협이야? 일랑성이니까 하나로 똑같은 동물들을 계속 복제하니 다양성이 없어지지. 그럼 여기서 many wild plants가 되고 variety가 있지. 반대말임을 알 수가 있잖아. 이렇게 반대말이잖아.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되었어요? 대체시키고 있었는데 다양한 자연적 서식지를 뭘 가지고 인공적으로 모노컬처라면 단일 문화예요. 하나예요. 근데 얘도 하나예요. 단일 문화, 다양한 자연적 서식지를 단일 문화로 바꿔왔다니까 여기서도 역시 조금 부정적이죠. 다양성은 지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정리를 하시면서 잘 보세요. 똑같이 선생님이랑 쫓아가자고요. 대부분의 자연 서식지는 선진화된 나라에서 이미 대체가 됐는데 몇 가지 형태를 가지고 뭐에 인공 환경을 가지고 인공 환경이 여기서 당연히 안 좋은 단어 뜻이게 되겠죠. 얘는 매스 프로덕션은 그냥 다량으로 생산해 냅니다. 인공적인 환경에서.
자, 진짜 위협은 어디에 대한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진짜 위협은 확실히 필요인데 바꾸려고 해. 더 많은 플래닛을 뭐로 바꾼다? 프로덕션 존으로 바꾸려고 그래. 이게 플래닛이 의미하는 게 다이버시티, 인바이러먼트가 되겠고 프로덕션 존 하면 여기서는 위에 말한 대로 그냥 똑같은 거 계속 찍어낸다는 얘기 어디 있었죠. 레피티션. 그다음 매스 프로덕션하고 같은 뜻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계속 찍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왜? 인간의 인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식물이면 식물 똑같은 거 다다다다다다 찍어내. 그 다음에 동물들도 똑같은 걸로 복제를 다다다다 하는 거야. 왜? 인간들이 많이 먹는 뭐 소고, 돼지 뭐 이런 거 쪽으로요. 자, 이 복제와 그리고 선생님 지난번에도 지금 뭐 죄송하지만 자꾸 뭐 틀린 상황 아주 굉장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키워드만 요새 계속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변명 아닌 변명은 키워드만 하다 보니까 빨리 치고 넘어가거든요. 순서랑 삽입은 빨리 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지금 다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해야 되는 거. 예, 그거 명심해 주세요. 순서하고 삽입은 빠른 문장을 빨리빨리 읽고 해석하는 게 정답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제와 그 다음에 트랜스제닉에 대해서 뭔가 변환시키는 유전적 변화는 alteration 하면 변경, 변화 도메스틱 애니멀스에 대해서 가축으로 기르는 동물들의 이런 복제는 만드는데 거의 변화를 만들지 않죠. 전체적인 상황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대조적으로 반대로 어떤 새로운 관심사들이 올라가게 된 이런 새로운 관심사는 많은 야생식물과 동물들이 알려지지 않은 목적을 위해서 유전적 목적을 위해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계속 지금 부정적 얘기하고 있네. 디스 이것은 이끌어왔는데 뭐해? 인턴 바꿨어. 어떤 깨달음을 얻게 했는데 우리가 파괴하는 것을 피해야만 된다고. 자연 에코시스템을. 그럼 자연 에코시스템을 저기 해야 되잖아요. 유지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버라마 항구라는 뜻에서 정착하고 알아야만 됩니다. 내일의 약을 암에 대항할 수 있는 얘가 이제 예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으로 가는 게 맞네요.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깔끔하게 가려면 삽입은 자꾸 풀어야 된다. 방법 없다. 순서 삽입 해석하자. 얘는 애니션 2가 돼서 얘가 전치사입니다. 1번. 동사에 ing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ing를 써야 되겠고 만약에 내가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거나 투부정사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being PP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수동이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아ثر 커난 도일이라는 작가가 perfected 완성을 했는데 literary form이 돼서 어떤 문학 형태를 완성했죠. 셜록 홈즈를 위한 셜록 홈즈 탐정 소설 아시죠? 이 탐정 소설 셜록 홈즈는 어우 다음에 비치다는 뜻이야. 그것의 기원을 어디에? 메디컬 프로페션이 돼서 의학적 전문성에 기인합니다라는 뜻인데 셜록 홈스의 기원이 의학적 전문성에 기여하면 안 되죠. 코난 도일이 쓴 이 literally forms for the 셜록 홈스가 사람이 아니네. 책 이름이잖아. 그 위치로 가야지 뭐. 셜록 홈스라고 보이는데 이건 문제를 이렇게 또 내면 안 되고 셜록 홈스 모르면 어떡할 건데 얘는 좀 아니다 그지. 책 이름이야 책 이름. 그래서 얘 기원이 O 다음에 A to B를 쓰면 A의 원인을 B 쪽으로 B 쪽에 원인을 두다. 그러니까 A가 결과고 B가 원인으로 보면 돼. 비치다는 뜻이야. A를 B 쪽에다가 비치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and가 병렬 구조니까 to record for physician이 관찰하고 physician이 record 하기 때문에 여기 to 부정사에 의미상의 주어 썼고 to 부정사 쓰고 and 다음에 to 부정사 병렬 구조고요. 그 다음에 seemingly는 외관상, 외견상이라는 뜻이야. 겉으로 보기에. 얘가 부사거든요. 그래서 형용사 꾸며주는 구조예요. 5번은 좀 잘 안 나오는 구조인데요. The physician이 주어고요. 이 외과 의사는 아마 테스트할 거고 다시 테스트할 거야. 모든 이런 것들을 어느 때까지 그 환자의 병의 원인이 타당해질 때까지 뭐이기 때문에 홈즈가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이럴 거기 때문이라는 뜻에서 머치가 as 절 뒤에를 전부 다 수식해 줄 때 머치를 써. 진짜 이렇게 많이 할 거기란 때문이란 뜻이야. 그냥 머치 as를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머치 as. 네,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5번 갈게요. 자,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 아서 제레미 딘은 설명을 하는데 어떤 관계에서 설명하죠. 컬티베이트 하면 경작하는 겁니다.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습관을 가꾸어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불행하게도 차라리 큰 fly, 여기서 어가 있으면 명사죠. fly가 명사면 빨입니다. party. in the ointment가 돼서 ointment 하면 연고. 갑자기?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습관에 대한 얘기를 내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there's 뭐가 있어? 연고에 파리가 있다는 말로 설명하는 거야. 완전 이해 안 감. 그죠? 완전 이해 안 감. 자, 그 파리는 habituation. 습관이네요. 습관은 내가 얘기했잖아. 영어는 무조건 메타포라고. 무조건 은유에 빗대. 습관화를 파리에 빗댔네는 의미하는데 우리가 적응해 긍정적인 경험에 더 빨리 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내용 들으면 그냥 화살딱 거기 그냥 적응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습관화란 말은 뭐냐면 파지티브한 경험에 우리가 빨리 그냥 거기에 적응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A번은 이것을 의미할지도 몰라. 예를 들면 의식적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반응에서 더 의식적으로 반응해? 갑자기? 비록 딘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이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일까? 어디까지 뻗어? 공식적인 정의, 뭐에 습관의 정의에 뻗는데 얘는 포함해 같은 행동이나 생각을 하게 돼. 같은 상황에서. 에도 불구하고 해피 헤빗은 우리가 필요한 해피 헤빗은 뭐가 돼? 자연적인 이니시에이션 오브 더 비헤이블. 그러나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뭔가 계속 마음에 쓰고 있죠. 그것을 하도록. 그래서 헤로온 타입의 하이브리드 하면 혼합의 합성의 습관이 나오는데 이게 마인드풀 헤빗이라는 뭔가 이종의 하이브리드 하면 두 개의 종이 결합된 걸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까라고 보는 거고요. 얘는 이것은 의미한다. 약간 좀 어색한데요. 뭐라고? 우리가 잃어버린다고. 기쁨을 어디로부터? 좋은 습관으로부터 더 빨리. 얘는 됐는데요. 해비추에이션 하면 습관화 되면요. 긍정적인 경험을 빨리 우리가 적응해 버리죠. 이 말은 똑같이 여기 있네요. 우리가 기쁜 거를 더 빨리 그냥 까먹어 버린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 사람 만나서 되게 급하게 확 사랑에 빠져들어. 아니면 어떤 걸 내가 너무 좋아해. 빨리 들어가면 빨리 식어버린다는 말이죠. 나쁜 것으로 볼 때 페인보다. 그래서 D는 제안합니다.
어떤 것을 한 가지 방식인데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우리의 자동화된 적응을 기쁨에 대한 적응을 뭐함으로써 다양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습관을 반복하기보단 이거 했다가 근데 죄송한데 저는 공부할 때 옛날에 이거 공부했다 이거 공부했다 이거 공부했다 좀 약간 달리하면서 우선 공부를 좀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하나를 하면 금방 좀 질리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10번은 그죠. 위에서는 긍정적인 거에 너무 빨리 사람들이 습관돼서 적응해 버리니까 이만큼 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지 않으면 엔도핀이 돌지 않으면 도파민이 돌지 않으면 금방 질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까지 됐고요. 그래서 다양화시키는 거래요. 그럼 다양화시킨다는 게 B로 갈까요? 비록 딘이 이 생각이 어디까지 돼? 헤빗의 공식적인 정의에 뻗쳤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과 같은 생각이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이상한데 라고 보면 C에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A번으로 가서 어떤 의식적인 노력을 만든다라는 거죠. 더 의식적으로 반응하면서 어떤 질문에 How are you? 라는 질문에 Fine every time 하는 것보다 How are you? 라는 질문에 뭔가 계속 의도적으로 다른 거를 던져줄 수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의식적인 여기 다양성 나왔어. 얘가 키워드야. 의식적으로 다양한 것을 계속 소개한다라는 게 효과적인 것 같다고요. 이 헤비추에이션의 효과를 줄이는 거에서는 자꾸 다양화시키는 게 더 좋은 것 같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번을 만나면서 얘는 B번으로 많이 갔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그지? 예. 딘이 비록 이러한 생각이 위에서 이러한 생각이 뻗쳐 어디에 뻗치냐면 공식적 정의에 뻗치는데 습관의 공식적 정의를 포함해 에도 불구하고 얘는 같은 행동을 같은 상황에서 계속하는 게 바로 습관이야! 라고 이제 얘가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해피 헤빗은 우리가 필요한 해피 헤빗은 즉 자동화된 이니시에이션 초기화거든. 행동의 자동화된 초기화. 그러나 뭐가 돼? 계속적으로 의식이 있는 뭔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계속 그것들을 해 나가라고. 이거를 하나의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인드풀 헤빗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거를 계속 유지하고 B번에서는 다양화 플러스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자동적으로 초기화 시켜갖고 자동적으로 계속 처음에 하는 것처럼 행동해라 라는 두 개가 얘를 하이브리드라고 본 거야. 이러한 습관을 들이래.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6번 넘어가 봅니다. 해석을 제가 다 하게 되네요. 네, 순서입니다. 사회 노동자들은 필요로 하는데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뭐가? 클라이언트, 걔네들의 그분들의 고객이 가진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하여 주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셜 워커 하면 사회복지사 분들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뭐 하게 되냐면요. 자기가 진짜 주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회복지는요. 다른데 눈에 띄게 뭐하는 다르다. 다른 전문가의 영역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없지만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그 문제를 직접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직접 부딪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대조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대조적이야 바로 나올 수는 없죠. 얘기도 안 했는데 바로 대조적인 게 나와. A번 안 되고요. 그 다음 많은 학생들은 그들이 처음에 사회복지 쪽에 들어갈 때 혹은 몇 가지 다른 돕는 직업 쪽으로 들어갈 때 잘못 보죠. 그들의 역할을 뭐로써
구원자나 혹은 레스큐어, 여기 구조자로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갑자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선체 이제 뭐와 같은 외과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분들은 어드바이스 충고하죠. 해야만 할 것을 충고하고 고객들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제한되죠. 여기에 그쵸? 의사가 오늘 약 드시지 마세요라는데 제약이 되지만 사회복지는 이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도록 제한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신만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애매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대부분의 다른 프로페션과는 다르대. 그래서 얘를 그대로 받게 되는 거야. 가 맞아야 돼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환자들이 전문가의 충고에 한해서만 움직이게 돼요. 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그와는 완전 대조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은 아니래요. 엑스퍼트가 인페리어. 즉 엑스퍼트는 전문가고 전문가들이 사회복지고 인페리어면 열등한 사람이 자기 고객들의 관계로 보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의 전문성은 엑스퍼트의 전문성은 어시스트하는 거예요. 지원하는 거지. 자기가 그냥 너 이거 못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실제 사회봉사활동으로 나가면 자기네들 뭔가 구원자나 구조자로서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많은 전문 분야와는 다르고 대부분의 전문 분야는 이렇게 하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복지에서는 그렇게 안 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애들이 자기가 실제 진짜 구조자, 구원자로서 착각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지우도록 할게요. 7번 넘어갑니다. 아, 두 개 다 또, 야, 오늘 여러분들의 원망이 아주 그냥 내 귀에 들리는군요. 그냥. 자, 기억이 STM, Short Term Memory가 돼서 단기간 메모리에 있는 기억은 어쿠스틱 관리가 돼서 청각적으로 인코디드, 기록이 되고 코딩, 즉 코드화되는 반면에 정보는 잡혀져 어디에 LTM, 롱텀, 즉 장기간 기억에 잡혀진 정보는 다를지도 모르게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는 STM에 있는 정보와 LTM, 즉 단기간과 장기간에 있는 정보 차이가 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기억들은 저장이 기록이 되는데 뭐에 따라서 그것들의 의미에 따라서 저장이 돼요. 그 말은 세만틱 코드가 돼서 세만틱 하면 의미상해라는 뜻이래. 미닝풀이랑 똑같습니다. 미닝이랑. 그럼 여기는 얘죠. LTM 장기간 기억에 있는 정보는 의미에 따라 기억이 되고요. 의미 코드로 기억에 남겨지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STM은 청각적으로 들리는 거고요. 그 이상을 뛰어넘게 완전히 되려면 쌤처럼 로직 맵을 그려서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연결적 의미가 진짜 이 단어가 뭘 의미해를 명확하게 깨달으면 장기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배럴리는 제공을 했는데 어떤 정보를 제공했죠. 이것을 위한 어떤 실험을 하게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when 다음에 ask가 나오면 얘는 질문을 받을 때라고 해석이 되죠. when they 월이 생략되어 있죠. 그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참여자들의 실수가 영향을 받았는데 유사한 소리 단어인 영향, 유사한 소리 단어인데 여기서 갑자기 소리 단어가 왜 나와?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회상, 즉 기억이 딜레이가 됐어 20분 동안. 그러나 더 많은 에러들이 만들어졌대. 리스트 상에 있는 게. 얘는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얘는 LTM이네. 얘는 장기간 기억 속에 있는 거네. 그러면 더 리스트들은 포함했는데 몇 가지 아이템들이 얘는 어쿠스틱컬리하게 유사하대. 그럼 당연히 얘 다음에 얘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해? 의미론적으로 비슷하대. 그러니까 두 개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해? 유사한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근데 얘가 20분 동안 지체된 다음에 그러나 더 많은 실수들이 의미를 나타내는 거에서는 20분 안에서는 더 많은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왜냐면 장기간 기억으로 안 가고 단기간 기억으로 간 거거든. 단기간 기억은 뭐가 유리해? 얘가 유리해. 내가 음성학적으로 들은 단어를 기억하는 게 유리하고 장기간으로 가려면 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약하지. 네, 요 표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죠. 아, 얘도 정답이 4번이네요. 쌤 장난하십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어머, 네, 이렇게 되네요. 됐죠? 네,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문제 넘어갑니다. 자, 한 가지 열쇠는 문제에 대한 쇼핑 인포메이션 갭. 뭔가를 쇼핑하는 정보 차이에 대한 문제 한 가지 열쇠는 깨닫는 건데 우리가 필요로 해 더 나은 방식을 표현하고 조직화해. 정보를 표현하고 조직화하는데 더 많은 더 좋은 방법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걸 깨닫는 거래. 아따 말 어렵다. 어떤 쇼핑 인포메이션의 갭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정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끝.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방법은 뭐 하는 거야? 정보를 조직하는 거야. 다른 레벨 수준에서. 그럼 어떠한 샤퍼, 그렇죠? 구매자는 어느 시점에서는 특정 수준의 관심을 가져. 제품에 관심을 갖는데 봐봐. 내가 관심을 갖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 오거나이징 인포메이션을 해야 좋대잖아. 그러면 얘가 특정 어느 수준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는 이 특정 수준의 관심을 오거나이즈 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 샤퍼하고 샤퍼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자, 만약에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관심을 가진다면 더 많은 정보는 반드시 이용 가능해야 되겠네. 관심이 많으면 정보도 많아져야 되겠네. 반대로 conversely 만약에 소비자가 indifferent 무관심해. 그러면 그는 압도당하지 말아야만 돼. overwhelm은 압도하다. 비overwhelmed에서 수동태. 정보에 압도당하지 말아야만 되죠. 왜 좋은 얘기네요. 됐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를 뭐 A번도 괜찮잖아요. 소비자 쪽으로 보는 건데 그것들을 쇼핑으로서 보는 거야. 수많은 가능한 수준의 관심으로. 얘하고 얘하고는 안 맞아. 왜냐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왜 수많은 가능한 수준의 관심으로 봐야 돼. 안 맞잖아 두 개가. 지금 분류화시키라 그랬는데. 됐어요? 10번은 때때로 이 수준의 관심은 인테스 강화돼. 이 수준의 관심에서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충분히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때때로 이 수준은 하나는 무관심해. 거기에서는 소비자가 어떻게 단지 그냥 브라우징만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키워드가 어떻게 돼요? 언어의 관심사가 때때로 관심사가 되게 극도로 인텐스 되게 높아. 그래서 충분히 얻을 수 없어. 더 많이 얻어야 돼. 근데 하나는 또 무관심해. 그러니까 단지 그냥 브라우징만 보기만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얘는 일로 갔다가 일로 많이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쌤이 보기에. 그쵸? 근데 이 수준의 관심이 바로 이 a certain level of interest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 수준의 관심이 만약에 되게 높으면 충분히 아무리 받아도 충분하지가 않고, 무관심하면 그냥 브라우징만 하게 되는 거야. 근데 A번으로 갔다가 B번으로 못 가. 왜냐하면 B번에 보면 가장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라고 보거나, 그 수많은 가능한 정보를 제시하는 게 얘랑 연결해야 돼. 얘가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나, 아니, 네.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때문에 정보를 안내하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수준에 따라 안내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로 가야 돼. 만약에 수준이 높은 수준이면 이용 가능하게 만들고, 반대로 무관심하면 그냥 압도 안 당하게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뜻에서 B번의 마지막하고 A번하고 연결돼. 그 나머지 건 좀 나올 수가 없어. 갔다가 C번으로 갈 수는 없어. 그래서 CBA로 가야 돼. 얘도 여러분들 많이 CAB로 갔을 것 같은데 틀릴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맨 마지막 걸 이렇게 보란 얘기야. 얘하고 연결, B하고 A는 무조건 연결돼야 된다는 포인트죠. 됐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